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이 전동 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 아픈 손가락인 전이 전동 소정면 등 북구권의 소멸위기를 진단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세종시만의 특수성에 맞는 진짜 해법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행정수도의 영광이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와 정보청사 담장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BRT 라인이 뻗어가는 동안 우리 뿌리인 조치원과 면적들은 소리 없이 아주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세종시 읍면지역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구권은 타 지자체의 농촌과 다릅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땅값은 기농기촌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타 지자체처럼 기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줄 테니 와서 농사 짓고 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세종시에서 땅을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정착을 강요하는 정책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도시는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로 20분 거리에 국가행정 중심도시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북구권을 억지스러운 정조공간이 아닌 체리와 비즈니스 힐링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주거, 소비, 이동 4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혁신 모델을 제안하며 세종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 생태를 혁신하여 정원 조경 클러스터 및 토지 구독 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정원도시 세종은 단순한 도시미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비록 국제박람회는 개최는 무산되었으나 정원도시라는 비전은 세종의 정체성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심축을 단발성 행사장에서 읍면지역의 마을 가꾸기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충남 태안군은 원예 치유를 주제로 국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치유는 선택이 아닌 공공의 과제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고독사 우울증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원과 원예를 바탕으로 국정세를 준비하는 태안군의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산업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고부가치 미래 산업입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의 조경수 생산지인 전이면이란 강력한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세종시의 가장 큰 자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이면의 묘목 생산 능력과 세종시 정원 비전을 결합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토지 구독 서비스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토지 구독 서비스란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능을 위해 시가 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도 묘목을 키우고 스마트팜 조경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생산을 넘어 프렌테리어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전문가로서 행복도시 아파트 정보청사
공원의 막대한 조경 수요를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태안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치유의 무대를 만들었다면 세종은 스마트 시티의 강점을 살린 치유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도시의 아파트 단지, 정보청사, 공원 등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세종형 가든화 육성 및 프렌테리어 스타트업을 전이 전동면에 집중 육성하여 납품 무성권을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원도시 조성은 단순히 경관 개선을 위해 꽃을 심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입니다. 태안이 원예 치유로 세계를 향해 나가듯이 세종시도 전이면의 묘목에 청년의 아이디어와 시 정책적 지원을 입혀야 합니다. 정원 조경 클러스터와 토지구독 서비스를 통해 정원도시 세종의 꿈을 실무적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읍면지역의 토양이 청년들의 꿈터가 되고 행복도시의 정원이 시민의 치유터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도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둘째, 주거와 체류 방식의 혁신입니다. 북구권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지가와 정주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이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가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 북부권은 수도권과 신도심을 잇는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만의 확실한 소유층을 공략하는 맞춤형 혁신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도심에는 세종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국책연구단지 연구원들은 일상 속의 힐링을 갈망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이 늘어가는 빈집과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주정일 정도는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근무하며 힐링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른바 4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막보다는 쾌적하고 안전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형 모듈러 주택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이것에 세컨하우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도시민들이 장기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북부권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의산 단내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대부분은 원룸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장 기숙사 역할에 불과하며 지역의 인구 구조를 다양하거나 정착을 유도하기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내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실거주형 평형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될 때 인근 학교가 살아나고 상권이 형성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일만 하는 산단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있는 산단 마을로 설계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세종시가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리만의 특화된 주거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앞장서서 농촌 지역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한 유연한 주거 방식을 선도한다면 북부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관계 인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비싼 땅값과 좁은 원룸이라는 제약에 갇힌 북부권은 워케이션이 성지이자 가족 중심의 새로운 주거 실험장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모듈러 주택 도입과 산단 내 가족형 주택 공급은 세종시 북부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혁신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셋째, 확실한 소비처 연결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공공급식 전용 스마트팜을 제한합니다.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좁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내는 스마트팜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판로입니다. 다행히 세종시에는 정부 청사, 공공기관 등 거대한 공공급식 시장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북부권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채소와 특용작물을 관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지원하는 계약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조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판로 걱정 없이 생산하면 전념할 수 있어야 청년이 모입니다. 또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신도심이 특성에 맞춰 북부권 농산물을 밀키트나 간편식으로 가공하여 새벽 배송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 스타트업을 전위전동 산단 인근에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AI와 같은 첨단 산업 못지않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미래의 산업입니다. 넷째, 청년 셔틀과 수용답형 교통 고도화입니다. 청년들이 시골 생활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근 후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부권에 살아도 언제든지 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전이면 전등면 등 북부권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현재 일터만 이곳에 두고 퇴근하면 모두 천안, 청주, 신도심으로 빠져나갑니다. 쉼터가 없는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 즐길 문화시설, 교육환경, 주거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통정책은 사실상 신도심과 인근 대도시 연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읍면지역 어르신들은 병원 한 번 가려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고 이용패스가 도입되어 있어도 버스가 오지 않는 마을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세종시 북부권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은 단순히 노선 부족을 넘어 인근 광역도시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설적 고립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의 삶을 저해하는 열악한 이동권은 청년 및 근로자가 북부권에 정착하지 않고 외지로 나가는 핵심 원인입니다. 신도심이 문화, 상업 인프라를 향유하기 위해 왕복 2시간 이상을 허비하는 환경은 청년들에게 큰 진입장벽입니다. 북부권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세종시청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문화시설, 교육환경은 차지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신도심으로 이사를 가거나 차라리 천안이나 청주로 나가는 게 빠르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북부권 소멸을 부추깁니다. 거리상으로는 20km, 시간상으로는 1시간. 이것이 세종시가 말하는 하나의 도시입니까? 본연은 청년 직통 셔틀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전역 등 북부권 거점에서 나성동이나 오진동 등 신도심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읍면 내부만 도는 기존 도로타, 셔클 방식을 개선하여 도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동권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위전동 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0명이 감소했습니다. 불과 4년 새 인구는 12.9%가 사라진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감소가 아닌 붕괴 수준입니다. 세종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서 신도심으로 유입마저 주춤한 지금 읍면지역 인구는 신도심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떠나가고 고령의 어르신들과 빈집만 남고 있습니다. 구두가게 아이가 맨발로 다닌다.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규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정장 내부의 읍면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난민이자 소멸의 방관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 균형발전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는 바로 곁에 거대한 행정수도라는 확실한 수치를 두고 있습니다. 북부권 전이전동 소정은 신도심의 생산기지이자 힐링 배우지가 되어야 합니다. 비싼 땅을 사라고 강요하는 대신 빌려주고 주소를 옮기라고 강요하는 대신 머물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알아서 팔라고 하는 대신 공공이 사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산업, 주거, 소비 이동의 4대 연결 전략이 소멸해가는 북구권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제부 시장님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의원님께서 부부권 소멸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 이후 지속된 읍면지역 인구 붕괴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이후에 우리 시 읍면지역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우리 시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인구는 21년 93,579명에서 25년 86,7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이, 전동, 소정면 등 북부권의 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은 줄고 고령 인구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뿐 아니고 개발 중인 도시라는 특성에 따른 높은 집가와 주거비로 인해 정주를 전제로 한 귀농 청년 유입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단순 정주 유도에서 체류 및 관계 인구 창출로의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세종시 읍면지역 정책은 주소 이전을 전제로 한 정주 인구 확대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최근 인구 정책과 지역 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즉각적인 이주보다는 주말 단기 체류나 반복 방문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체류 경험이 재방문과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지역 정책이 정주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류와 관계 형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인구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인식 아래 읍면지역을 단순한 정주 대상지가 아닌 도시 수요와 연계된 체류 관계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기존의 정주 중심 정책에서 체류 및 관계 인구 창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정원도시 비전과 전이면 묘목산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 속의 세종을 실현하고자 가드너 육성, 정원과 연계한 고부가치 산업 창출, 묘목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세종형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년 임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세종시 정원산업진흥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 바 있습니다. 시 정원산업의 근간이 되는 조경수, 묘목, 화요류 등의 활성화와 교육, 축제, 홍보, 체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산업 육성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전이 묘목산업의 우수성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전이 조경수 묘목 축제는 생사정 중심의 민간단체 행사로 운영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시 주관으로 추진하여 축제의 기능을 앞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 브랜드 개발 등 조경수 생산 기술과 인프라 지원 및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을 현대화하고 홍보 방법 개선과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시를 대표하는 거점 관광 마을로 육성시키는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높은 집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유유지 활용, 가칭, 청년 조경 실습장 및 토지구독 서비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시유 재산이 청년농 창업을 위한 배양터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진의 임대를 통한 농작물 재배는 가능하지만 다년생 수목 식재의 경우에 법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산림청 국비를 활용한 직접 사업으로서 2024년부터 정원 분야 청년 농들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실습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의 협조를 통해서 청년 농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가드너 육성 및 관내 공공기관 조경 납품 우선권에 대해서도 부여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정원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시민 정원사를 2016년부터 양성해서 현재 28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급 고급으로 성장해서 세종형 가드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과 활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 정원사 및 북부권 지역업체에 대한 조경 납품 우선권 부여 제한은 지역산업 육성 및 북부권 활성화라는 정책적 취지 측면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조경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정성, 경쟁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 유형별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시민정원사는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 대상 교육 참여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서 요구되는 업종 등록 또는 사업자 요건을 대체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또한 조경 계약 시 전이 전동면 등 특정 면 소재 업체로 계약 대상을 한정하거나 우대하는 방식은 현행 지방계약법상 허용되는 지역 제한 입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집 및 폐교를 활용한 공무원 연구원 대상 공공기관 연계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빈집은 총 702호이며 리모델링 등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489호, 철거 대상 빈집이 213호입니다. 빈집을 주거 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재생 활용하고자 민관, 협업, 농촌 빈집 활용 TF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5년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부광면 창고와 연동면 빈집을 워케이션 장소와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 내 폐교를 활용한 공공기관 연계형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류를 위한 소형 모듈러 주택 단지 조성과 4도 3천 특구 지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하신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한편 농식부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 대응과 4도 3천 라이프 확산을 위해서 작년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 6천 제곱미터와 15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은 25년 신규 사업으로서 타 시도의 사업 결과를 주시하면서 사업성 등을 검토해서 향후 우리 시의
참여 적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이 산단 내 조성되는 생활주택을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평형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전이 산단 내 생활주택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전이 산단 주출입구 1호내 대지 면적 4,400제곱미터, 건축 면적 2,800제곱미터, 연면적 16,5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20여 세대를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민간 시행자가 본인의 돈을 가지고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 시 수익성 악화나 분양가 상승 및 주택 분양률 저하 등이 어떤 우려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 수요, 분양 가격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민간 시행자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린 3단의 지원단지 84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아파트가 조기에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판로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조성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전동면 친환경 종합타운과 연계한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팜 조성에 앞서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목 선택과 유통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에 싱싱장터나 공공급식센터와 연계해서 어떤 수요처를 확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조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타겟, 가정 간편식 및 밀키트 생산, 식품 제조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농식품 가공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 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과 가공 전문 교육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밀키트 상품이 로컬 푸드 직매장에 판매 중에 있으며 체험용 밀키트 또한 학교, 기관 등 여러 수요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푸드 가공 지원 센터를 통해서 가공 상품 개발 지원과 농식품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지원 사업과 가공 전문 교육을 통해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경 혁신센터, 세종 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그 푸드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산단 거점과 신도심 중심 상권을 30분 내 연결하는 청년 직통 셔틀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북부 경제권은 시 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청년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 지원은 권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미래 산단 내 시내버스 운영, 두루타 정차 등 북부 산단 근로자의 통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경제권과 신도심 간 연결하는 교통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간선망 확충과 지선 노선 최적화를 통해 북부권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조치원 BRT가 개통이 되면 신도심과 북부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북부권 산업단지 등 거점을 연결하는 지선 체계를 최적화하여 신속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과 신도심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내부 순환 중심의 현행 DRT를 도시 접근성 강화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두루타,
마을 택시 간 노선 중복으로 발생하는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루타가 기존 마을버스의 기능을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두루타 중심으로 개편해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 내부 순환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 및 간선망으로의 신속한 연결을 지원해서 도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 주신 내용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